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장을 대응하는 힘을 키워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5월도 끝이 났고요. 우리 앞에는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뭐 삼성전자 7만전자 갈까 했는데 이제 8만전자도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코스피도 흐름이 좋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33년 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부채한도 협상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6월은 어떤 장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 다뤄보실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이제 막 7만전자 이제 뭐 끝인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8만전자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몰라. 근데 7만전자에서는 하지 말자고. 우리가 강조하는 DBIT가 무슨 7만전자에서 그 8만전자 가면 수익률이 얼마냐? 7만, 8만, 한 11% 정도 되네. 요 11% 갈 동안 곱하기 3배, 33% 곱하기 5, 50% DBIT. 아니 근데 선생님 요즘 같은 장은 콕 집어서 가는 장이라서 너무 어렵다 했는데 DBI텍 늦은 거 아닌가요?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DBI텍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이슈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거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실 거야. DBI텍은 최근 KCGI 강성구 펀드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번 시세를 주고 눌리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 다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 5월 12일인가 그때 그 이제 가족들 모이나 한번 보자 이때 어저께 서한을 보냈네.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그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정을 가족이고 우리 함께 하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싸우는 건 6월부터. 6월이 6.25도 있고 전투 맞아. 전쟁 뭐, 그러니까 그 말 된다. 가정의 달을 일단 평화롭게 보내보자 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선생님 일단 DBI텍과 DB 이야기 하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주 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아니 시장 상황은 나는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6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오늘 여기에서 6월 6일이 현칙이 되니까 현충일 월요일 그러면 오늘 이제 6월 1일 제꼈으니까 6월 2일 오늘 그럼 3, 4가 토요일 일요일이지. 네. 그러면 6월 4일 월요일 6월 6일 화요일은 쉬고 6월 5일 6월 7일 그러면 6월 5일이 월요일 6월 6일이 화요일. 그러면 4일 남았네. 월, 수, 목, 금. 거래일수 4일 동안 이제 30만 개였던 게 제로가 되고 뭐가 30만 개? 미결제 약정이? 6월 30만 개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9월물로 롤오버 되겠지.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롤오버 시키나 한번 보자고 그랬지.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 계속 들어오면 이 합성 매도가 6월물을 제로하고 9월물로 바꿔야겠지. 그럴 때는 고가에서 넘기는 거야. 고가에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팔고 삼성전자 계속 사면서 6월물 매도 포지션을 9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근데 9월물이 6월물보다는 한 1.5가 높아. 그러니까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본 비용이 더 드는 거는 한 계약당 사는 게 요번에 342라면 거의 8,800만 원 정도 들더라. 한 계약 사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돈은 뭐 곱하기 그 뭔가 각각 그 증거금융을 갖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42 곱하기 25만 원 하면 한 계약의 총 사이즈가 돼. 그러면 8,800만 원 정도가 한 계약의 총량 에너지야. 그게 30만 개면 규모가 얼마냐? 우리 계산하기 줘봐. 8,800만 원에 만 개면 8,800원. 그러면 10만 개, 만 개, 10만 개라면 8조. 그러면 30만 원, 38, 24, 24조. 24조 사이즈 중에서 롤오버 되는 규모가 있고 청산되는 규모가 있을 거야. 그게
고가에서 넘기는 방법은 오늘같이 계속 땡기는 거야. 현선물에서. 그러니까 현물에서. 그러면서 삼성전자 100만 200만 사주면서 이걸 고가에 롤오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계속 강한 상태에서 롤오버가 돼. 그런데 그 사이에 하루라도 요번에 나스닥 부채 한도 그 싸움 전에 한번 올랐다가 급락해서 약간 343에서 337까지 6, 7포인트 그냥 급락했다. 지금 다시 오늘 거기 왔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올라가. 왜 올라가? 오늘 상원에서 협상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나오면 이제 나스닥도 오늘 올라오니까 선물 오늘 내가 아침에 어저께 야간 선물에 벌써 낌새가 나와서 매수로 바꾸라. 우리가 매도 포지션 오버나이트 한 거를 337에서 매수로 바꿔요. 그리고 오늘 340에서 일단 챙기고 340을 깨면 오히려 매도 수 있지. 340을 지지하면 매수 단타나해라. 그래서 한 1.5나 2포인트 봤는데 막판까지 땡겨. 막판 이제 종가는 종가 나왔다. 342.95로 끝났네. 그러니까 거의 오늘 최고가로 끝난 거야. 그러면서 몇 개 줄어든지 아니야? 30만 개에서 39,000개. 39,000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26만 개 남았네. 그러니까 27만 개. 27만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어. 27만 개. 마지막 날까지 한 13에서 15만 원은 만 개는 그냥 그날 당일날 청산하는 통계야. 그러면 대충 13만 개를 빼. 그러면 대충 14만 개지. 네. 그러면 14만 개를 3일 동안 어떻게 청산하나 보자고. 그럼 4, 5만 개씩 청산할 것 같아. 그럼 그 청산을 하면 주가 지수는? 근데 이게 이제 이해 못 하는 거야. 나스닥이 올라. 그러면 오른 상태에서 청산하는 거야. 현물을 안 때리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유입 들어가는 거야. 주가 수익률은 크지 않을 것 같아. 유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6월물 매도를 9월물 매도 바꾸는 거야. 근데 한번 변동을 크게 주는 30에서 50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스닥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오늘 밤이 또 가장 또 중요해. 이제 다들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꾸면서 야간 선물에 얘네들이 동시효과 시작 전에 또 마이너스 나오면 오늘 오른 진폭만큼 그대로 또 빼버릴 수 있어. 야간에. 요새 야간 갖고 장난을 많이 쳐. 그리고 본장에서도 마이너스 나오면 오늘 오른 폭을 그대로 빼버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물 매도 청산해서 롤오버 시키는 거야. 그럴 때는 삼성전자 매도, SK하이닉스 매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촬영을 하니까 이게 토요일에 올라가면 그 사이에 거래가 한번 되잖아요. 그때 나스닥이 부러질 경우는 다음 주 우리 장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부러져 봤자 2,000~3,000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2~3,000원 부러진다고 해도 이게 중요한 건 그런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부러져? 그 우리 장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심리를 건드리기 그걸 때문에.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그걸 기회로 한미반도체, SNS테 이런 것들은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DB만 오니. 그리고 나머지 DB하이텍. 왜냐면 이제 남은 종목들 중에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업황 호조보다 나는 거버넌스 게임 그래도 복합 재료가 있잖아. 그래서 DB하이텍 노래 부른 거야. 그리고 DB는 상한가야. 우리가 불안해서 DB는 2,000원대 반 끊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1,700원대 다시 껴넣으라고 그랬어. 오늘 상한가야. 내가 오늘 상한가가 되더라도 한 주도 팔지 마세요 라고 방송에서 그냥 대여섯 번을 떠들었다. 오늘 상한가 유지됐나? 상한가 끝날 때 유지된 것 같아요. 유지됐나? 그러면 오늘 관심이 거래량이야. 유지됐네. 8천만 주 거래됐어. 어우, 이게 총 발행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아냐? 적어요. 2억 주야. 2억 주. 2억 주. 그런데 대주주 지분 유동 물량이 이제 여기 보면 DB가 총 발행 주식 수가 2억 주 중에 2억 주 중에 2억 주 대주주가 중에 51%나 갖고 있어.
뭐 약간 1억 넘게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오늘 거기 유동물량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야. 돌았네. 나는 안 팔았는데 어떻게 돌았지?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바퀴 그냥 100원 뛰기도 하는 사람 무지 많다는 얘기야. 그냥 급빈도 매매하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은 주무시라고 그랬어. 이번 에너지는 한 달 정도 보자고. 그 선생님 극빈도 매매는 어차피 막 상업해가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또 다시 3,000원 간다. 그럼 월요일장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월요일장도 뭐 4,500원을 또 2,500원 넘어. 그러면 놓치셨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편하게 DB 하이텍 사세요. 그냥 DB는 변동이 끝내줘. 왜냐면 거버넌스 게임의 가장 키는 뭐야? 지분 확보. 지주회사잖아. 지주회사. 그럼 DB라고. DB. 그러니까 오늘 서한범은 당신 나가. 당신이 누구야? DB, 경영진, 집안, 누나? 다 나가라고 그랬냐? 김준기 회장 나가라고 그랬지. 서한을 안 봤구나. 서한. 편지를 봐. 꼭 집어갖고 나가라고 그랬어. 큰일 났네. 뉴스 이제 기사 요약본을 본 티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고, 그 서한에 그렇게 딱 콕 집어서. 제가 뭐 요약본, 이렇게 뭐 뉴스에서 나온 것들 보니까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라, 내부 통제 강화해라,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안을 해라. 그거는 다 들러리고, 당신 나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DB의 대주주의 김준기 회장님 지분이 얼마야? DB에? 김남호, 김준기 15%. 오. 김남호 이분이 1.8이 1%가 더 많아. 16.8. 애매하게 많아. 그리고 김주원 이 누님이 9.8. 여기서 밀려. 그래서 그동안 김준기 회장이 김주원 이분 밀어주면 어떻게 돼? 합치면 24가 되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갖고 김남호 현 회장이 이거 문제 아니? 큰일 났네. 16%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강선부가 여기에다가 7%를 더해봐. 이기잖아. 요 밥상을 어디에 얹히냐에 따라. 근데 여기서 15% 갖고 있는 분이 나가라고 한 거야.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래요 복잡한데 할 수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나니까 감이 잡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감이 좀 오네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야. 너 나가 했는데 이 사람이 야 안녕히 계십시오 나가,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안 미쳤다고 나가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니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러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러든지 또 일본말 쇼서 죄송해요 쇼다를 걸든지 그러니까 승부를 건다. 뭔가 뭐 술을 써서 백기사 흑기사 다 막 모여가지고 아니 그런 건 적대적이고 살려줘라. 원하는 게 뭐야 뭐 그러면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읍서 전략. 죽여 주소서. 읍서 전략. 나를 살려달라. 내 나이가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뭘 하냐. 아니면 가장 싸움의 대파는 열받아갖고 딴 데 나한테 값을 많이 주는 거를 마치 SM 때 하이브랑 그때 그런 것도 항상 그러니까 백기사도 있고 흑기사가 나오면 끝내주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5,000원가 DB가 3,000원이냐 5,000원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지분 싸움. 당신 나가 그러면 이제 후속 시나리오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결정되겠니? 만나고 뭐하고 가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한 달 훅 갈 텐데. 그래서 한 달을 지나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제 삼성한테 넘겨라. 지금 갖고 갈 만한 사이즈는 거기밖에 없거든. DB 하이텍을? 근데 절대 안 넘기겠지. 여기 캐시카운데. 근데 지금 당신 나가겠으면 3배 준다면 넘기겠을 거 아니야. 3배 주면 넘긴다고. 2-3배 주면. 거기에 수당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DB 같은 경우는 지분 싸움에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생각하는 거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DB 하이텍을 다른 회사에 넘길 가능성에 선생님께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그래서 지금 DB가 붙은 거군요. 거야. DB가 붙었어. 그리고 DB 하이텍은 그냥 끼역끼역 따라갈 거야. 그다음 아까 얘기한 흑기사 등장하고 진짜 이게 이것까지 넘길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DB 하이텍이 치고 나가겠지.
그럼 DB 하이텍을 사야겠다. 지금. 그래서 DB 놓치시면 DB 하이텍 사는 거예요. 7자 아래에서 사라. 우리가 35,000원에서 83,000원 떨어들었지. 그리고 55,000원, 61,000원 때 사놓고 기다려요. 언젠가 또 이 강성펀드의 칼잡이가 등장할 테니까. 이게 어저께 등장한 거야. 근데 오늘 보면 DB 하이텍은 강하게 움직이대. DB 올라가는데 DB 하이텍은 오늘 얼마냐? 그래도 올랐어. 4%. 근데 고점 대비는 밀렸어. 오늘 고가가 얘가 얼마니? 고가가 67,000원. 종가가 63,000원이면 한 4,000원 밀렸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꼬리 달렸어. 꼬리 달렸어. 이런 거 따라가야지. 요런 거나 사놓으시라고. 5만원, 5천원, 6만원 때 못 사신 분은 6만 2, 3천원에도 사놓으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하이라이트는 뭐야? DB 하이텍이야. 하이라이트가. 아니, 돈 갖고 오는 캐시아웃가 DB 하이텍이지, DB니? DB는 지주회사 껍데기라고. DB 하이텍이 있기 때문에 DB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 뿐이지. 근데 DB가 3,000원에서 5,000원 가는 싸움보다 DB 하이텍이 더 올라가는 싸움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지금 너 나가, 그러니까 DB 지주회사 갖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지주회사의 지분 싸움의 궁극적인 하이라이트는 DB 알짜는 DB 하이텍이잖아. 그러니까 불꽃놀이가 막 시작돼서 어. 막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고 멋진 건 팡 터지는 건 DB 하이텍이다. 그렇지. DB 하이텍이 그럼 DB 하이텍이 더 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7만 원과 6만 원에서 그냥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다가 진짜 DB가 또 M&A 게임이나 뭔가 강성부의 전략이 이제 이거를 김남호 회장한테 실어주는 게 아니라 딴 데 실어주겠어 할 때 이제 날아가겠지. 그런 것들은 그 히스토리는 뭐야?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원래 그 김남호 회장한테 넘긴 계획이야. 근데 이쪽에서 두세 배 주겠대. 그걸로 넘겨. 그럼 글로 가지. 그 이쪽에서 아유 아닙니다. 이 게임을 또 강호는 또 이걸 자꾸 부추겨야지. 그치. 싸움을 부추기고. 그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한진칼 공부하라고. 그 땅콩 사건에서 그 세 명의 칼잡이 싸움들. 그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우선주가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면 인간관계의 싸움은 비슷해. 여기도 뭐야? 아버님, 아들, 누나. 딸. 이 삼각구도에서의 칼싸움이잖아. 지분 싸움은 이거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 역사에 그 누구지? 이방원? 아니야. 가장 무능한 인조. 북방 그래서 자식들 둘이 청나라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 불려와갖고 이름 까먹었다. 효연세자? 효연세자인가? 그리고 와서 강씨 부인 둘 다 죽잖아. 인조가 딱 와니까 아들인데 저 청나라 힘있군 나 이제 물러나고 이 아들한테 넘기는 분위기가 하니까 어떤 걸 그래서 그 말라리아 걸렸나 급사로 죽어. 근데 거기에 말들 많아. 누가 독살이다. 죽였다느냐. 그때 가장 유명한 그 독한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 또 까먹어. 독한 여자? 드라마에도 나와갖고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언년이? 아니 언니. 중국대인데. 거기 언년이가 왜 나와? 독한 여자. 언년이. 무슨 소인데. 있어. 그래갖고 그 왕비를 쫓아내고 그러다가 나중엔 지가 사형받고 죽어. 장희빈? 장희빈 아니야. 장희빈은 저때 숙주. 조귀인. 그 유명한 탤런트가 그 잘했었는데. 그래요? 그 정이 나온 그 탤런트 누구야? 난정이. 난정이가 아니고. 난정이 말고 그 사이버 그 정이. 그렇죠. 그 옛날에 여인천에 나왔던 그분이잖아. 그 드라마. 여인천하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거기에 그 배우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생각나네. 그 무당 들어오고 막 주술하고 막 그냥 악담하고 그래갖고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생이 이제 효종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살 맞고 죽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일단 DB랑 DB 하이텍 지배구조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강성부가 어디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토리가 전개될 거다. 이게 내가 지금 왜 이시조 조선의 그 왕권 다툼 같이 조단위가 가면 이 지분 갖고 있는 그 다들 적이야. 아들 이 개념보다 나의 나라들, 나의 측근들 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다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저 여기도, 형제들 간에도 막 지분 여기도, 가지고 하고. 그럼 일단 반도체주의 접근보다는 DBIT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런 지분 싸움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화되어서 이 부분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주들은 아니다. 아니다. 벌써 오늘 또 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나는 이제 함께 오히려 까까오밖에 없어. 단가로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수상해. 왜 수상해요, 선생님? SK 하이닉스는 보합이야. 이거 꼬리 달리고 때렸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땡기고 땡겼는데. 1% 올렸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팔진 않았지만 69,000주. 그동안 100만 주 이상 샀잖아. 계속 샀잖아. 왜 팔아 갑자기? 오늘부터 여기서 삐그덕거리는 얘기가 나오더라. 어떤 삐그덕거리는 소리? 전 세계의 D램 수요가 16% 감소했다. 근데 수요 감소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5%가 감소할 거다. 그동안 삼성전자, 엔비디아 갖고 뭘 에너지를 줬어. D램 뭐 제거하더라도 뭐 HMR인가 뭐 DDR5나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슈퍼 GPU 뭐 이런 연결고리에 그 매출이 전체에 차지하는 게 적다. 요만큼이고 손톱만큼이다. 그 다음에 이제 D램의 수요가 급감하니까 7월 말에 실제 나오는 실적도 요번 실적하고 거의 삐까삐까 적자 규모가 비슷할 거다. 이 예상이 나오면 이거는 요번 만기 지나고 어떻게 되겠어? 반도체 힘이 빠지겠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의 한 SK하이닉스를 10만 원 이상에서 사갖고 별로 먹은 적이 없어. 7만 원, 8만 원대에 사. 7만 원만 사면 반드시 30% 정도, 20, 30% 먹어. 나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원대 오면 질러. 그리고 7만 원, 6만 5천 원과 7만 원은 던져.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에너지는 오히려 SNS텍이나 칩셋 및 다른 거 하면 거기서 먹는 10%에 3배, 5배를 더 먹어.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보면 연초 대비 더블 간 게 허다해요. 근데 요번에 엔비디아 나오고 갭상승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다 던져라. 수익률 게임 한다. 우리의 DB하이텍과 못 간 종목들 중에 뭐 세력들 감각으로 나로 CNS나 KC 이런 것들이나 해놓고 으쌰 나오면 팔자. 아니면 딴 섹터로 가자. 자동차 부품단에 뭐 아니면 충전소 관련된 자율자동차 관련된 뭐 이런 걸로 가자. 이런 전략. 근데 선생님 우리가 반도체만 붙어도 가는 장이었다라고 지지난주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때 윗골 막 달고 나서 또 제자리로 오진 않고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별로 좀 이렇게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KH바텍, 코리아 서키트, 지금 말한 서울반도체, 세경하이텍 이런 것들이 이제 갖다 해서 폴더폰, OLED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이 순환이 되면 나는 그래 선순환되고 삼성전자 위에서 대롱대롱 매들길 때 이런 반도체, OLED, 폴더폰 해갖고 선순환은 되겠다 이런 장이 되면 괜찮아요 했는데 그게 안 나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거래량도 꺾이고 오히려 스마트 헬스케어 쪽이 에너지가 더 나와. 그래서 우리가 루닛 뷰노 끝난 다음에 지금 큐렉소 찍어드리고 오늘 큐렉소가 꽤 올랐어. 근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 그때 지난주에 말했던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테마. 근데 나는 그런 뉴스나 테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위치? 뭐지? 수급. 수급. 지금 여기서 제일 1등이 JLK였어. JLK는 3배 나갔어, 단기간에. 300% 나갔어. 우리 한번 일본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도 주말에 방송 들으시면서 주봉으로 한번, 이 종목들을 한번 봐봐요. 1월 달이 얼마였고, 3월 달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인가. JLK. 지금 1월 달에는 얘 3,000원.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3, 4월 때는 4,000원, 5,000원. 지금 얼마? 12,000원. 그때 샀어야 돼. JLK. 그리고 그 다음이 인성정보야. 우리가 인성정보도 거론해드렸죠. 2,000원대. 지금 얼마야? 더블이야. 4,000원. 그러면, 그리고 루닛이 25,000원, 3만원대 집중.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노상 얘기했잖아. 그 허파, 암 걸려서 사진 찍어갖고 뭐 해서 서울 뭐 이렇게 해서 30만원 그래서 학습 스타디 시켜갖고. 근데 여기에 상장시키고 하는, 투자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목표는 10만원이다. 그런데 그 종목을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지금 9만원까지 왔어. 그래서 루닛 뷰노 다음 타자를 아까 얘기한 이것도 수술용 로봇 개념이잖아. 그래서 큐렉소를 찍어드린 거야. 선생님, 그 루닛 뷰노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인 거네요.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네요. 당연하지. 그죠? 내가 판 것도 더 갔어. 음. 근데 나는 7, 8만 원에 팔으라고 했어. 내 특징, 꼭지에서 못 팝니다. 항상 내가 팔고 꼭 한 2, 30분 더 가더라. 그런데 나는 항상 기준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하지 마. 나는 루닛 뷰노는 내 매매 기준에서는 옆에도 가지 마 종목이야. 큐렉스는 지금 옆에 가도 되는 종목인 거죠? 당연한 그 최근에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아니냐? 근데 조금 올랐으니까 또 사람 심리가 아이고 조금 올랐는데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그 들거든요. 조금이 뭐야? 얼마 몇 프로? 10%야. 그 조금이 10%. 나는 큐렉소는 직전 고점 돌파한다. 그러니까 못해도 한 15,000원, 17,000원까지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그리고 그거 갈 때 따라가는 게 있어. 우리의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에 새끼 친 종목이 딱 하나 있어. 공부한. 한 글자만. 코. 엔테. 아니. 코렌텍. 인공관절. 우리가 인공관절 하면서 로봇의 가장 그게 굴절, 관절.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의학 관련된 거지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 나중에 로봇 관련해서 관절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에너지는 코렌텍이 담당할 거다. 코렌텍 지금 위치 어떤가요? 코렌텍도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그냥 선생님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거 로봇 관련주로 엮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엮이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12,000원이야. 얘도 무조건 2만 원 넘는다. 기간은? 몰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기간 좀 물어보지 마라. 기간 좀. 왜냐면 이제 사람 심리가 12,000원 2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이제 당장 2만 원이 넘는다는 거야? 지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방에 딱 질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근데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 거죠. 우리 한번 봐요. 코렌텍 집중해야 돼. 상장 폐지 대상 아니야. 그리고 억대로 할 수 있어. 3년 안에 그 하나만 굴려도 한 종목 집중해도 돼. 때를 그래서 오면 포스코 DX까지 한번 굴려. 그래야 구작 커지지. 요거 언제 빨리 가요? 요거 그러다가 한두 달 못 가면 요거 팔아가고 딴 데 가고 요거 팔아. 구작 절대 안 커져요. 장단컨대 안 커져. 이러한 그 굴레바퀴를 자꾸 벗어나십시오. 이 방송의 주축은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따라서 그거를 실제로 매매에는 어떤 기술하고 어떤 호흡을 하느냐. 우리의 방송의 특징은 분석 방송이 아니에요. 실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 우리 엔비디아 뜰 때 오히려 이미 갖고 있는 미래반도체나 SNS 때 따라가지 뭐 다 때려라 그랬잖아. 그때 지금 오늘 그때보다 한미반도체는 3,000원 빠졌어. 많이 빠졌어. 다 팔아먹는 냄새거든. 그때 오히려 큐렉소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갖다 해서 앞으로 7월달 나토 정상회담까지 나는 핵 원전 이런 것들 그냥 다윈시스를 가거나 다원시스. 다원시스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억대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LG 이노텍 LG 이노텍.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아 근데 LG 이노텍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 주춤주춤하게 올라가더니 이제 52주 신고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30% 때릴 분 때리라고 그랬어. 뭘 벌써 팔아요, 선생님? 아니 내년에 팔라고 그러는데 아우 한 5명이 메일로 지금 팔아갖고 요거 딴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2, 3만 원 맞춰달라는 거야. 30만 원 살짝 아래에서 27만 원에 28만 원 눌렀다가 가능성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은 어차피 냅둬도 팔 것이니 파시오 하시나요? 그래서 30% 팔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판 거를 오히려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 으쌰 안 나온 것들. 지금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다음에 갈 게 분명히 같이 있어.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자율자 주행. 들어가는 거. 그럼 센서야.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플랫폼 결제야. 이런 것들 중에 우리 띵크웨어 유벨록스 이것도 지금 잔잔하게 있잖아. 이런 것들 한번 그런 것들로 가라고 그랬어. 네, LG 이노텍이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전보다 좋아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그치. 25만 원, 27만 원대는 악재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슬슬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30만 원 넘어가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 슬슬 나오고 40만 원 넘으면 눈에 콩팥고 씌어갖고 이거다 하고 달라붙을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네요. 이제 근데 슬슬 40만 원은 금년 말이나 내년도 보여. 그리고 그거는 애플하고 뭔가 엮여야 돼. 모멘텀이. LG 이노텍하고 애플하고 애플카 뭐 이런 거. 애플카가 됐든 애플이 추진한 나는 이 애플 워치 여기에 모든 플랫폼의 심장 박동수 건강관리 이걸 통해서 결제 모든 게 나오거든. 그럴 때 여기에 연결 그리고 자동차하고 얘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거 야 그 저기 에어컨 틀어놔. 침대 데워줘 뭐 이런 거 그리고 국 끓여 국을 어떻게 끓여? 그럼 벌써 가정용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대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그러면서 인지 센서 인지 센서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말씀하신 거 지금은? 한 3, 40년 후에? 아니야 3, 40년은 안 걸릴 것 같아. 한 10년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10년 후인데 주가는 10년 전 미래 거를 지금 계속 땡겨 먹어서 먹는 장거든 종목이. 그래 아까 그런 센서 충전. 그래서 디스플레이텍도 막 험하게 하지. 팔아 다시 사. 나는 이걸 채 턴다고 그러거든. 이것 때문에 다음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충전소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법도 안 바뀌었어요. 전국에 여러분들 내가 또 바라는 거는 전화 노후 시설 있잖아. 우리 공중전화 돌리냐? 그 전에 선생님 LG 이노텍 정리해 주시고 전기차 충전으로 갈게요. LG 이노텍은 내공세신 분은 그냥 연말까지 가만 계세요.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근데 선생님 지금 팔았다가 눌리면은 그때 팔 걸 그랬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 드신 분은 30, 50% 파시고. 그러니까 대들을 딱 정하라고. 요거 깨면 나는 30%. 근데 거기는 매매가 잦을 거야. 많이 잘 안 빠질 것 같거든. 그러면 10,000원 정도 진폭이라도 다시 사는 건데 그럼 사서 팔고 이게 물량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굳이 많이 판다면 난 35, 3, 4, 3, 5 보이면 많이 팔래. 34만 원에 35만 원. 금년은. 그럼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들고 가도 괜찮겠네요. 일단 실적단은 그렇게 영향 안 미칠까요? 아니 좋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난번보다는 개선될 거다. 개선되지 좋지. 이 실적에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될 것 같아. 25만 원짜리가 35만 원인데 실적 나왔어. 오히려 10% 조정할 것 같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멀긴 했네. 뭐 이렇게. 아니 나왔는데 어떤 때는 서프라이즈 하는데 재료 반영하고 때리는 세상인데 요것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그때쯤에 주변이 또 중요하지. 그러면 그때가 꼭 SK하이닉스 실적 그 몰렸을 때 나와. 어? 그때 SK하이닉스가 10만 원과 12만 박스에 놓는데 10만 원 깨고 내려가는 파동 나오면 그때 오른 것도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게 다 매매 기술, 싸움의 기술 같아. 위치가 중요하다. 재료보다. 내가 암만 호재 나와도 지금 2차 전지 이 뚜껑 끝에 에코프로 비행 뭐 첨보 순식간에 급락하는 거 봐. 테마로 간 거는 이게 대장이 죽으면 주변 꼬리는 더 박살을 나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정답이야. 그러면 새로운 호흡으로 자꾸 가잖아. 지금 새로운 호흡들이 인공지능에서는 수술용 로봇을 가고. 근데 이게 왜 수술용 로봇으로 가는 거 같니? 나는 제약 바이오 해먹으려고. 이제 슬슬 다시. 아니 금리 인하 시대가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잖아. 선거의 계절이 들어오면 이미 급등한 것 같고 차익 매매 선수들이 붙겠냐? 박살 난 것 같고. 그치? 제약 바이오는 박살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박살 난 거 하는 전략 하나 있고 지금 이 바닥에 전에 예고해 드렸는데 품절주 우선주 게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지. 라더견 사태가 이 바닥에 선수들의 전략도 상당히 고도화됐어. 하나는 품절주 우선주 전략이 이제 등장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증작 게임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품절주 우선주 게임이라고 하면 장이 종목장의 마지막 타자가 이런 우선주 게임이잖아요. 아니 그냥